나는 다 설명해 줬으니까 뭘 선택해도 다 당신 책임이죠. 치과 갈 때마다 괜히 불안한 적 있지 않나요? 물론 오랫동안 믿고 다녔던 치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치과를 가야 할 수도 있죠. 치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점 아시나요? 에이 덤핑 치과 가지 마라, 과대광 가는데 가지 마라, 이런 뻔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치과 의사의 까다로운 관점에서 이런 데면 믿을만하다,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위생이에요. 병원이잖아요. 치과에서 쓰는 기구는 반드시 환자 앞에서 세포장을 뜯어야 돼요. 예를 들면 치아 갈 때 쓰는 작은 드릴이나 스케일링 하는 기계 팁 같은 거, 그리고 빨아들이는 석션, 이건 에어 시린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것도 잘 안 지키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하게 볼게요. 이런 자잘한 바통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는지. 사실 이런 거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엄청 귀찮고 힘들거든요. 많은 치과들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벗꽂이를 그냥 벗만 소독하고 꽂고 또 빼서 쓰고 하면요, 이쪽이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요. 벗만 소독하면 되나요? 벗꽂이도 청소하고 소독해야 됩니다. 모든 위생은 세심함에서 나오죠. 나중에 치과에 가시면 이 버통 위에 먼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직원과 원장의 세심함이 그 진료의 퀄리티도 보장한다고 저는 믿어요. 소독기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소독실에 있어서 환자분이 확인할 수는 없죠. 저희 소독실을 한번 완전하게 보여드리면요. 오토클레이브라고 고압 증기 멸균기고요. 일반적인 모든 치과 기구를 소독하는 소독기예요. 저희가 또 치아 교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정 기구를 소독하는 열건조 소독기가 또 있고요. 근데 교정 기구는 습기가 없이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열에 약한 플라스틱을 소독하거나 또 이렇게 생긴 치과용 엔진, 핸드피스라고 하는데요. 열에 약한 기구들과 또 빠르게 멸균해야 할 때 사용하는 플라즈마 소독기가 있습니다. 이런 소독기들을 구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 병원이 거의 대학병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완벽한 소독을 지향하거든요. 자, 소독을 한번 봤다면 의사가 직접 치료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치료를 치과 의사가 하지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 아니면 나는 간호사가 하던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치과 치료 영역에서는 치과 의사와 치위생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영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과 의사가 해야 할 진료를 다른 직원에게 위임하지 않냐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아마 제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일부에선 치위생사를 비롯한 보조 인력이 주사 마취도 하고 레진 치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치치료, 작은 충치라도 구멍을 갈고 충치를 제거하고 레진을 채우는 건 의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 이외의 준비는 치위생사가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병원은요, 원장이 잠깐 보고 그 다음 레진 채워 넣는 것부터 직원이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는 원장님이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죠. 치아 교정 영역에서는요, 충치 치료와는 조금 달라요. 치아의 위치를 잡는 거는 치과 의사가 해야 돼요. 철사 교정 아시죠? 교정 장치의 부착은 치과 의사가 합니다. 치위생사는 철사 교체나 교정 끝나고 장치 제거 접착제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투명 교정 인비절라인에서는요, 치과 의사가 모든 치료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면 직원들은 장치가 잘 맞는지 보고 또 어태치먼트의 부착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인비절라인 치료는 어쩌면 사전 치료 계획을 치과 의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그 진료 과정은 치위생사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관리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단계별 목적지에 잘 갔는지 치과 의사가 체크하고 평가하죠. 치료는 치과 의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상담 구조인데요. 누가 상담을 해주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치료 방법이나 결과는 치과 의사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은요, 상담 실장이 이건 이렇게 치료해야 돼요, 치료 결과는 이래요, 오늘 계약하면 할인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건 의료가 아니라 영업입니다. 그래 알겠어, 치과 의사가 치료를 설명해야 하는 거 알아. 근데 뭐 다른 거 없어? 라고 하실 건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는 것이 꼭 길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치과는 피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자분들은 전문 지식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치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안 맞다 또는 기간에 안 맞다 그러면 차선책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는 있겠죠.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치료할 건지 생각하면 답은 사실 굉장히 금방 나오거든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환자분이 다 결정하세요. 다 당신 책임이에요. 나는 다 설명해 줬으니까 뭘 선택해도 다 당신 책임이죠.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황한 치료 결과 말고 간단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치과 의사를 찾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심은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는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작은 충치 꼭 치료해야 하나 치과 의사가 알려주는 진짜 기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치아 상태를 촬영해서 꼭 환자분께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치아 상태와 그동안의 치료 흔적 그리고 구강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알려주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뭐 견적이 적게 나왔다고 양심치과가 아니고요. 많이 나왔다고 과잉치료치과가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8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셨는데요. 아이의 전반적인 구강 검진을 원하셨어요. 충치 부분이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나이쯤 아이의 영구치가 다 있는지 한번 큰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찡그리시면서 멀쩡한 애를 왜 방사선을 쬐냐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찍으신 적이 없다면 이제 찍을 나이가 됐다. 제 아이도 8살 때 엑스레이 찍고 영구치가 잘 나오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제서야 그럼 한번 찍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의 위에 앞니 사이에 과잉치가 있었던 거예요. 치아가 약간 벌어져 있었는데 사실 심하게 벌어진 정도는 아니어서 과잉치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간혹 영구치가 또 없는 경우도 있고 발견을 못하는 다른 질환도 있어서 이 나이에 처음 한번 찍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체크해야 될 시기도 있는 거라고 저는 전문가로서 생각합니다. 병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대기 시간이 길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직원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병원에 예약이 없는 응급 환자가 그날따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긴 연휴 끝나는 평일에 병원이 예측 못하게 환자분이 오시거든요.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데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응급 환자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해서 약속표를 다 비워둘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병원도 경영인 건 사실입니다. 임대료도 내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기 시간이 아니라 내 차례가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잘 치료를 받았느냐는 거죠. 물론 대기 시간을 잘 지켜드리는 거, 환자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치과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환자에게 그 필요한 치료를 잘 해주고 그에 맞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곳입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치과 고르는 5가지. 첫째, 작은 도구들도 소독이 되어 있는지 위생 상태가 좋은지 보는 거. 두 번째는요, 치과 의사가 직접 치과 의사 영역에서 치료를 하는지. 세 번째는 치료에 대한 방법과 과정 결과 상담은 치과 의사가 하는지. 네 번째는 치과 의사가 명확한 치료 철학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지. 다섯 번째는요,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최선의 치료 경험을 주는지입니다. 이 5가지만 체크를 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치과는 결국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치아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치과를 고를 때 신중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황당한 경험이나 반대로 정말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